안녕하세요. 기솔의 세상배우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워런핏의 명언 모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꼭 이 내용 숙지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도 복잡하기만 하지 중요하지 않다. 건전한 상식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 시간에 건전한 상식과 훌륭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원주율이 있잖아요. 파이 3.14를 3으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중요한 거는 건전한 상식이지 계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인전을 읽어라. 맥도날드와 대형 매장 책을 추천한다.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때 그러한 처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남의 인생에서 한번 그들이 했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위인전 의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이 인생인데 성공한 사람부터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가가 오르면 슬퍼하라. 햄버거를 평생 먹을 사람이면 내렸을 때 기뻐하지 않는가.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내재 가치보다 저렴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일정량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오랜 기간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버리면 당연히 슬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자의 평가 성과급의 상한선은 없다. 분석 연수, 나이는 성과의 대상이 아니다. 철저한 실적을 기준으로 상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워런핏이 투자자로 알고 있는데요. 워런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CEO입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회사에 기여하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리적인 성과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적을 기준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 그 기업은 이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류에 대해 예측하지 않는다.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지를 예측한다.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상황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 말인데요. 월요는 자주 이런 말을 해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않는다. 물론 불가능하다. 그보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도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적정 금리로 할인하는 것이다. BPS는 이미 투입된 비용을 기록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의 재무제표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위한 적정 금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뒤에서 나올 텐데 워런핏은 그 적정 금리를 10년째 장기 국채로 단순히 계산한다고 하네요. 회계는 기본임으로 배워야 한다. 성공한 투자의 열쇠는 합당한 기질을 갖춘 사람이 올바른 마음 자세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좋은 실적을 얻게 될 것이다. 꼭 배워야 한다면 회계 정도는 꼭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기업의 분식회계나 경영자나 이사회가 자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숫자를 장난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회계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해요. 회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은 올바른 가치관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 수련을 하는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잘하는 일을 마음껏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경영자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영자들은 슈퍼 리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야망,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해요. 성과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을 중요시하고 일을 즐겁게 하는 경영자를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시장 예측은 경영자나 이사회가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에 불과하다. 요즘 증권방송이나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송에 나와서 시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모두 무의미한 일이고요. 이러한 소리에 귀를 닫는 훈련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워런 버핏이 말하기를 그냥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동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매번 말했듯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안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대기업 분석의 장점은 학습 정보가 쌓이는 것이다. 주요 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하고 나면 매번 다시 파악할 필요가 없다. 1988년 코카콜라 매수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도달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의 취미는 사업 보고서를 읽는 거라고 해요. 읽고 계속 읽는다고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 안목이 생기게 돼요. 끊임없는 독서와 분야를 편식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실수는 기업이 매력적이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원금이 가장 큰 원금 손실이 일어나면 소중한 몇 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의 실수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면교사 삼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이제 분명 남들한테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닥칠 수도 있고요. 그때 남들의 했던 실수를 기억했다가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또 실수라고 정의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을 놓친 것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실수인데요. 그게 본인이 말하는 최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의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국채 수익률을 사용한다. 생필품 회사가 번 1달러와 인터넷 회사가 번 1달러는 같다. 시장에서는 다르게 평가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얼마를 벌든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성장주가 버는 돈은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장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은 다 똑같은 돈입니다. 코카콜라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마음 점유율도 높다. 해자의 넓이가 9m, 깊이 5m라고 알려주는 재무 공식 따위는 없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음료수를 만들 수 있지만 코카콜라만큼 이익을 내지는 못해요. 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나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기업의 마음 점유율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경영자가 장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이익을 매끄럽게 다듬는 행위이다. 비용 지출 시점을 조작하기도 한다. 스톡옵션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처리한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에비타다에 대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월가 같은 데서는 에비타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나 세금 이런 것들을 빼고 실적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분식회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스톡옵션의 감가상각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분식회계를 걸러내는 방법이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72년 시즈캔디 인수 당시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거시 변수를 모두 내다보았다면 시즈캔디 인수를 포기했을 것이다. 거시경제 예측보다 훌륭한 기업을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 시즈캔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워런 버핏을 있게 만든 회사거든요. 시즈캔디를 인수함으로써 그 이후에 워런 버핏이 날개를 달듯 굉장히 날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인수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경제적으로. 거기에서 아마 워런 버핏이 배운 것 같아요. 시장 예측은 무의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고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최악의 경제 상황 덕에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으니 오히려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이란 영구적인 원금 손실이다. 불충분한 수익률과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 수익률과 변동성이 크지만 좋은 기업이 많다. 예로 시즈캔디 같은 경우는 매년 2개분기 손실이 일어난다. 위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재무학과에서는 위험은 변동성이라 하고 베타라는 공식을 적용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위험은 영구적인 원금 손실이 유일한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영구적인 원금 손실이 발생할지 아닐지
그리고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전 세력의 아이디어가 바닥나기 전 공매도자의 주머니가 먼저 바닥나기 쉽다. 우리가 공매도로 생각한 종목들 모두 폭락했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다. 매수 포지션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만 공매도는 손실 위험이 커서 거액을 걸 수는 없다. 개인들 또 요즘은 인버스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마켓 타임을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꾸준히 사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정 PER은 ROE와 ROIC에 따라 결정된다. ROE 같은 경우는 자본에 대한 이익이고요. 그리고 ROIC 같은 경우는 내가 투하한 모든 그런 투자 비용에 대한 이익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기업의 이러한 적정 가치는 그런 얼마나 벌어들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1센트로 10달러를 버는 기업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영업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과 같은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길 바란다. 다만 일본처럼 장기간 상승하지 않는 시장은 피해야 한다. ETF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왜냐하면 투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가능하면 ETF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뭔가 동상을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워야 한다면 존 보글에 대한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요. 존 보글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새 정보를 입수하면 기존 결론에 손상되지 않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음을 알려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중요하다. 그래서 훌륭한 파트너는 찰리 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되게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은 제 스스로 그것을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스승이 아니다. 하인이다. 가격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시장이 자신보다 많이 한다고 가정한 셈이다. 가격과 가치에만 집중해야 한다.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감가상각과 프로트는 정반대다. 감가상각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에서 제외하는 회계 속임수를 조심하라. 따라서 에비타다는 신뢰하지 못한다. 에비타다 같은 경우는 이익이긴 이익인데 earning before interest 거든요. 이익이긴 이익인데 이자나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을 뺀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비타다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겠죠. 비용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차별적인 보상이 타당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 사회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75% 정도 투자해도 된다. 그러나 500%는 안 된다. 경영대학원에서는 분산 투자야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그렇죠. 가능하면 부채를 뒤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확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채를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있습니다. 일생일대 기회에서 20%만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나 코카콜라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이면은 그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깊이 파악했다면 당신이 재무제표로 미래의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재 가치의 40%에 사면 안전마진은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한 내재 가치에 현재 가격이 40%면은 이미 안전마진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당장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무제표를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IO 후보는 유례없는 위험까지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다. 은행이 사용하는 모형으로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유전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발표 수업을 모두 피해 다녔다. 발표할 때는 언제나 몸이 아팠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자기개발 과정을 등록했다. 데일 카네기 과정을 워런 피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긴 한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저의 스피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마하 대학에 강의를 시작했다. 말과 그 소통 능력은 엄청 중요한데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다. 소통을 잘하면 엄청 유리하다. 소통 능력을 키우는 환경에 억지로 몸을 던져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소통 능력을 키우는 환경에 억지로 몸을 내던지고 있어요. 가능하면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올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평가하고 싶으면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세상은 변함으로 계속 배워야 한다. 경험이 쌓이면 완전히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업 보고서를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사상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최선의 방어책은 자체 수익력이다. 가장 불리한 기업은 막대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기업이다. 자본적 지출이 많은 기업을 싫어한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채권처럼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다. 워런 버핏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투입하는 비용이 적으면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회사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코카콜라 이런 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채도 굉장히 막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계나 아니면 조선업 이런 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라. 그 자산의 미래 이익을 대강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면 그 자산은 포기하라. 다른 자산을 찾아라. 그러나 자산의 장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는 투기다.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 이익을 파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파악이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라고 하네요. 분석할 기업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 너무 매몰돼서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투기에 성공했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어떤 자산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된다.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따라잡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이게 다 작전 세력의 농간이었다는 걸 알고 뒤늦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당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이유로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워런 버핏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차트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슈퍼 개미들이 많잖아요. 유튜버에도 많고요. 근데 그들을 믿지 않는데요, 워런 버핏은.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에 불과하고 약간의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배울 게 없고 저한테 적용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초보 투자자는 시장이 극단적으로 과열되었을 때 들어가서 평가손이 발생하면 시장의 환멸을 느낄 위험이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사 모아야 하며 악재가 나오거나 주가가 고점에 대폭 하락했다고 절대 주식을 팔아선 안 된다. 이건 가능하면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은 담궈 놓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잃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두 번 다시 이제 주식 안 해 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크게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폭 하락했다고 절대 팔지 말아야 돼요. 그 주식시장은 나오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말은 꼭 우리 개미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지만 있으면 투자는 쉽다. 나는 합리적 사고에만 능숙했다. 공자는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사고 같은 경우는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쌓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공부를 하면서 안목을 키우도록 합시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워런 버핏의 명언을 통해서 앞으로 훌륭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